오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런 내란을 논의해왔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오늘 발표는 명목상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였지만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방불케 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끌어내라. 전두환마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발포 명령이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상세히 밝혀진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12.3 내란의 전 과정을 지시한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따라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병력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과격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뒤 급기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수백 명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그리고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바로 발포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발포 명령을 들었다고 삼성 장군이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전직 사령관 5명,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수뇌부 2명, 노상원 등 전직 군관부 2명 등 내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냐며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과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유상임 장관님,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할 때는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헌법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어제 그 입장으로 발표하신 것은 국무회의 전체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고 네. 아마 총리님께서 또 권한대행님께서 여러 자문그룹들을 통해서 이 모은 의견과 또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안 하는 측면에서 헌법적 감관 임명에 대한 판단은 국회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논리 구조가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동의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글쎄요, 저보고 그런 입장에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에 특히 그러니까 역대 한 번도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에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 논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존중은 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지금 시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겠다. 생각 안 해보셨다. 동의가 된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글쎄요, 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실성이 없어서 현실성을 만들어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이 넘어와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 의결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국회가 의결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혹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표결해서 결론을 내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맞습니까? 글쎄, 그 현실적으로 뭐 양당이 협의해서 뭘 결정하는 것을 근래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서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그런데 또 합의를 해오라고요? 그 안 되면 또 무슨 뭐 비상적인 상황 또 만드는 겁니까? 한덕수 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어요. 국회가 낸 결론, 국민 여론은 한덕수 총리의 입장하고 정반대인데 그것은 존중할 생각이 안 듭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자, 국무위원 전체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본인들에 대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셨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 탄핵안 통과되면 사표 내는 겁니까? 아니요, 사표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스스로 그럼 직무를 정지하십니까? 아니요, 뭐이 정부를 무력화하는 꼴이 되겠죠.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 정부가 무력화됩니까? 왜 그렇게 비약을 시키죠? 비약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지금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한 것들을 거부하고 임명동의안 처리했는데 임명 안 하고 그래놓고 모여서 기자회견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우리 모두에 대한 탄핵이라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사표 내세요. 그게 앞뒤가 맞죠? 아니면 스스로 직무정리를 하든가 우리를 탄핵하라고 하든가. 이게 무슨 여론 플레이입니까? 노 의원님, 그래놓고 존중한다고요? 국민들이 지금 노 의원님 지금 너무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관, 목소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높은 거죠? 잠시 중단하세요. 지금 훈계를 하시는 거죠? 훈계는 지금 노 의원님 하고 계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지적하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겁니다. 높다고 뜻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노정면 위원님 잠시만요. 장관, 제가 보기에는 노정면 위원님의 저 언성은 이 자리에서 저보다 훨씬 높은 데시벨이 많았습니다. 여기 훈계하러 나오신 거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계엄과 내란 실패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과방위가 열린 겁니다. 위원장님, 네, 그래서 아니요. 발언권 주시겠어요? 왜 제 말까지 막아요? 왜 제 말까지 막습니까? 지금 그냥 위원님들 말씀에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언성을 높이지 말라거나 제가 보기에 언성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더 높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시고 위원님 질문에 따박따박 답하시고요. 3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목소리가 높은 것에 뭐 기준 데시벨이 있나요? 이 정도면 만족하세요? 노 의원 계속하세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걸 왜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정합니까? 본인이 듣기에 좀 언짢게 들리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느껴지면 그 상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목소리가 그 이전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점. 왜 국회의 의결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냐? 그건 존중이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아직은. 그 답변부터 한번 해보시죠.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여론 그리고 국회의 의결이 불법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 지금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죠. 이건 화법이에요. 제가 욕을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래서 고막이 좀 아프셨어요?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제 해보세요. 글쎄요, 우리 노 의원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민다고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게 민입니까? 땡크로 밀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하시고 싶은 모든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들 그래서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누가 정부를 무력화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한덕수 말씀하셨잖아요. 다섯 총리를 사람을- 탄핵하면 무력화된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위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그건 무력화되지 않겠어요? 왜 무력화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래서 그 정부가 무력화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 탄핵하지 말라 이런 정치 공세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거 혹시 뭐 키친 게임 뭐 그런 겁니까? 글쎄 그런 지금 치킨 게임. 질의답은 제가 잘못 하고 싶지 말했습니다.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가 핵심 쟁점이지. 탄핵 사유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 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무력화된다. 이 비약의 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미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장관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명백한 우리는 내란으로 규정하는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혼란이 이뤄진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니까 국정의 안정은 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안정되게 헌법기관이 돌아가게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거는 헌법재판관이 덜 차서 탄핵당한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결정을 미루라는 그 신호로 읽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우려는 안 들리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게 답답해요. 국회는 의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결을 했는데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여야 합의를 해오래요. 이 논란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답변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그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의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은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비상계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했어요. 그게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헌재 재판관 지금 말씀하시는데 11월 22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22일까지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2명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상계엄, 내란 사태 전에는 국민의힘이 더 빨리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된 건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그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건 민주당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동의해서 대통령이 탄핵했고 이 탄핵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헌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는데 이거를 한덕수 총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왜 국회에서 절차가 다 끝난 것을 다시 국회 합의하라고 합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제대로 답하세요. 인상 비평하시지 말고. 아니 어제 답하라고 안 그랬어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2명을 민주당이 추천했고 1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딴지 거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딴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그 뒤에 계신 분 이런 자료나 드리세요.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관님, 한쪽이 6월 사태가 날 수 있는 비상계엄까지 갔는데 정치가 양쪽의 갈등 해소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의견하고 정상적인 사고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하고 양쪽을 왜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하나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교수님이셨고 과학자셨잖아요. 이거는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대통령 거리시의 4번째 서열이셔서 그래서 무거운 자리고 그래서 질문 많습니다. 장관님, 저는 처음 비상계엄 있던 날 있잖아요. 12월 3일 당일날 모였던 11명의 한덕수 총리 포함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정에서 한꺼번에 손 떼고 사표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죄 높고 낮음 가려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순서대로 권한 물려받는 대상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님은 그 처음 11명에는 다행인지 뭔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한덕수 권한대행 지속되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 제대로 있으셔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참석하시는 의미가 있고 안 그러면 또 다른 11명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권한대행하고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국민들은 애타는 시간 흘러가고 경제는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 삶 망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또한 지금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를 할게요. 불법적인 비상계엄 있었고 그리고 7일 날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이 됐고 일주일 뒤에 14일 날 가결이 되면서 여의도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없잖아요. 슬라이드 그냥 넘어가요. 올려주세요. 혹시 권한대행께서는 직무대행께서는 탄핵 플레이리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봅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지금 슬라이드 나오고 이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요. 응원봉 이야기, 탄핵 선결제, 온라인 촛불 지도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국민들이 마음 정원하는 방법들 등장했는데 이거는 보셨나요? 이것도 처음 봅니다. 이거 처음 봐요. 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 어디 외계 우주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경직된 사회에서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다 미쳤다고. 한심하네요. 자, 여기에 불법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셨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자. 답변드리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방법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방법들의 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국민들의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요. 탄핵을 찬성해 주세요라고 촉구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중에는요.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방심위는 지난 5일 날 탄핵 소추안 부결되기 이틀 전에 원래 예정에 없던 안건 올려서 이 사이트에 대한 삭제 조치 의결합니다. 방심위 이승만 통신심의국장님 와 계세요? 네, 잠깐 멈춰주시고 마이크 좀 멈춰주세요. 이때 삭제 조치 안건 원래 있었습니까? 네, 삭제 조치 관련된 안건이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회의하기 전에? 회의하는 당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당일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당일날 이거 누가 올리라고 지시를 했죠? 원래 안건 그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누가 올리라고 지시했죠? 위원장님이 지시했죠. 자, 직무대행님 앉으세요. 직무대행님,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사이트예요. 불법입니까? 범죄예요? 제가 그 부분 뭐 방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거 보시고 그죠? 그것도 말을 못해요. 이 부분은. 자 다음 페이지요. 아니,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가 정보통신망 44조 7에 따라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삭제 조치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개보위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류희림 위원장이 이첩 거부해서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했어요. 해서 방심위는 불법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사이트 삭제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했어요. 헌법 위반이죠. 도대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통신상에서 본인들의 마음을 의견을 전달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요. 손으로 써야 됩니까? 저는 13일 날 가결 읽기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께 44분께 일일이 손편지 썼어요. 용기 내달라고. 한 표라도 행사를 가결로 해달라고. 이거에 비하면 저 온라인 사이트가 얼마나 저의 이 아날로그 방식보다 멋지고 효율적이에요. 국민의 마음 더 편하게 하는 사이트를 뭐하러 삭제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삭제를 해요. 전 국민이 다 손편지 써야 되나요? 방심위가 통신상의 입틀막 저기 뒤에 심의국장님 있는데 입틀막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향후 벌어지는 급변한 이 현재 내란 사태의 여론을 흔드는 주범이라고 인식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건 여의도 생활 인구 변화 나타낸 자료고요. 서울시 자료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청년들이 많이 왔죠. 다음 페이지요. 청년들 이러한 활동 옥죄는 진짜로 가짜 뉴스가 등장을 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비난을 받았죠. 보기에도 부끄러운 글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청년들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근거 없는 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제 하나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교환학생 신청했는데 집회 참석글 올렸다가 이스타 거절당했어요. 제가 이럴 리 없는데 찾아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심의국장님 다시 일어나시죠. 지금 심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거기에 반하는 가짜 뉴스들, 선동하는 뉴스들 그거 심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내란 1분 더 드리세요. 이 내란 국면에서 방심위가 지금 내란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오해 사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그런 의견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왜죠? 생각됩니다.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뭐죠? 통신심의국장이잖아요. 국장이 대답 못하시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하실 수 있는지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런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내용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1항에 의거해서 심의 개시되는 조건이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들이 심의를 이해할 하도록 수 있는,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입틀막하면 안 됩니다. 방심위가. 아까 전처럼 국민의 마음 전하는 사이트 삭제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제대로 심의하세요. 그게 지금 이 지속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